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방부와 각 군본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군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관할관인 지휘관 한 사람이라면서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관할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군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이 관할관의 제도의 폐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군사법원의 공정성, 독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의견들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예를 들면서 군검찰이 사단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이와 함께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엄정한 군법의 집행으로 군기강 해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사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을 대상으로 감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에 대한 감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장병 심리검사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징병검사를 주문했습니다. 2차 검사로 가면 현역 저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신지검사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고위층 아들들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병역 의무 불이행을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위층과 재벌들 또 우리 국방부 간부들까지 국내 자식들의 면탈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골치 않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군을 이행할 18세부터 37세 이 사이에 이 안군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은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병무청에서는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또 군별 기피 현상을 줄이고 병력의 질적 수준을 평등화하기 위해 차등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갖고 성군기 위반자 등에 대해 일벌 100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0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일부 군납 방산 비리와 군사 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 행위 등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 100개 할 것을 엄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NLL 도발을 언급하며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이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FA-50 전투기의 우수한 정밀 공격 능력이 입증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산 전투기 FA-50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FA-50은 1.2km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약 7km 떨어져 있는 동해상의 폐선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FA-50이 공대지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발사한 매버릭 미사일은 최대 20km 떨어진 거리에서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으로 이동 중인 함정이나 기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번 사격 성공으로 지상과 해상 표적에 대한 FA-50의 정밀 공격 능력이 검증됐다는 평가입니다. 공대공 무장 실사격은 앞서 7월 22일 동해상공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공대공과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합동 정밀 직격탄 제2담과 지능형 확산탄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300여 개 항목에 대한 비행 안전성을 검증받아 전투기급 항공기로는 국내 최초로 형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과 12대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FA-50은 이달 말 제8 전투비행단에서 전력화 행사를 갖고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미래 합동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동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위협의 실체와 미래의 무인 무기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합동무기체계 발전 세미나는 군산 학연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위협의 변천 과정과 시사점, 4세대 전쟁 수행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 무인기 발전 방향, 그리고 로봇 기술의 발전 추세와 무기체계 적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실시됐습니다. 북한 위협의 변천 과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왕구 편집장은 북한군의 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병력 감소 중지 대책을 강구하고 아군 무기체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는 4세대 전쟁 수행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치, 심리전과 비대칭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과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강화하고 4세대 전장과 연계된 교육 훈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으로 개발된 무기체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무인기 전자전 타격 체계와 관측 포탄 등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인 50여 종의 무기체계가 전시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의 최우수 공격 헬기 조종사 탑 펠리건을 선발하는 2014 육군 항공 사격 대회가 열렸습니다. 육군의 주력인 코브라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미국의 아파치도 참여해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탱크 킬러라 불리는 코브라 공격 헬기입니다. 날렵하게 S자를 그리더니 목표 지점을 향해 100여 발의 기관포를 퍼붓습니다. 전차에 특수장갑도 뚫는 토우 미사일도 산 너머 표적을 명중시키며 막강한 위력을 과시합니다. 이번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나설 차례. 가상의 적이 발사한 열추적 미사일이 감지되자 분산탄을 뿌려 교란시키고 기체를 보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 헬기 조종사 탑 펠리건을 가리는 육군항공 사격대회가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력과 자질, 전문지식 심사를 통과한 정예 헬기 조종사 180명이 도전장을 내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이 헤어날 수 없는 딥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최정예 육군항공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대회엔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도 처음 참가해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It'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ROC and U.S. forces to share in the tactical employment of the TAC helicopters here, and I think it also increases the ROC and U.S. alliance employment and tactical capabilities for combat operations.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육군 항공 사격 대회. 결과는 11월 중순에 발표되며 최우수 부대와 탑 펠리건 조종사는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대학교에서 나라사랑 통일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의 사기 증진과 함께 국방대 임직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주고자 기획된 음악회는 서울수복 영상으로 시작해 난타 공연 태극콘과 합창 청산에 살리라 장미, 그리고 성악곡인 오술레 미오와 피아노 삼중주 등 다양한 음악으로 꾸며졌습니다. 아리수 문화예술단을 주축으로 국방부 군악대, 패스풀 싱어즈, 인제 앙상블 등 국내 정상급 공연단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제61회 세계 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가 10일 공식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 경기는 소총 사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격의 긴장과 열기로 가득한 영천 고경 사격장에서 정상윤 중위가 전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고경 사격장. 선수들은 강한 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군인의 기본 소양 중 하나인 사격 능력. 육군 5종 선수권 대회는 군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인 만큼 소총 사격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달리 공식 훈련이 없는 소총 사격은 시합 직전 10분 동안의 시험 사격 후 바로 실전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중압감을 이기는 마인드 컨트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오늘만을 바라보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을 한 만큼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얼른 올라가서 사격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소총 사격 경기는 복사, 즉 엎드려 쏴 자세로 300m 표적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구분됩니다. 10분 내 10발을 쏘는 정밀 사격 100점과 1분 내 10발을 모두 쏘는 속사 100점, 총점 200점 만점입니다. 선수들은 6mm 대구경 소총을 사용하는데 탄피가 자동 배출되지 않는 볼트 액션 방식이므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재장전하는 것이 기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 발 한 발 모든 신경을 표적과 방어쇠에만 집중합니다. 방어쇠가 당겨지고 총구에서 탄이 나갑니다. 총구를 떠난 탄은 300m 표적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사격을 마치고 선수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남은 종목 전략을 세웁니다. 모든 사격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아침 안개로 인해 사격을 하지 못한 선수들은 11일 오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소총 사격을 시작으로 육군 5종 선수들은 본격적인 우승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해군은 훈련병들에게 해군의 특성화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전투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병들도 입영 3주차를 맞아서 본격적인 전투 수영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먼저 등급 분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해군 교육사령부 수영장. 3주차 인내주 훈련으로 해군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투 수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투 수영 훈련은 너희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투 수영 훈련에 앞서 오늘 수영장 내 안전 수치 간단하게 설명하고 등급 분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사실 진짜 해군에 가기 전에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해군에 가면 수영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 그게. 해군 618기 훈련병들 중에도 거의 절반 정도가 수영을 익히지 못하고 훈련소에 들어온 상황. 수영 교관들은 훈련병들을 일단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1급에서부터 4급까지 등급을 분류합니다. 등급은 25m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 오는지를 보고 판정합니다. 민물에서 25m 정도 갈 정도 되는 능력이면 바닷물은 저희가 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일정 시간까지 아니면 구조되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 시간까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분류는 지금 총 4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합니다.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1급은 지금 특급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이제 25m를 수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영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그 기술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은 1급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 또 25m를 넘어오면서 어떤 기술을 수영 영법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1급보다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숨쉬기 동작이라든지 팔, 다리 동작에 대해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2급을 부여하고 또 25m 넘어오는 거기만 전념을 해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3급을 부여합니다. 영법에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을 위해서 간신히 넘어오게 되면 3급을 부여하게 되고 또 25m 가면서 발을 바닥에 달 경우에 저희가 4급을 부여해서 다시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 교관은 해군 최정예 해난구조대 심해 잠수사들. 이들은 훈련병 개개인별로 수영 실력에 따라 등급을 매겨줍니다. 전투 수영은 훈련병 모두가 3급 이상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 그 전투 수영 그 일주일 동안 그게 도움이 돼서 뭐 한강이든 어디든 던져놓으면 살아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죠. 그러니까 폼은 멋지지 않지만 이 전투 수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투 수영이잖아요.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훈련병 중에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도 전투 수영 훈련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물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훈련 기수에 4에서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어렸을 때 뭐 기억이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물에 들어가기를 겁내하는 그런 대원들이 많이 중간중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조교들 수영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먼저 물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한 단계별로 교육을 지금 실시해서 결국엔 25m를 다들 가고 있습니다. 4급으로 분류된 훈련병들은 1급으로 판정받은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수영을 익히게 합니다. 교관들보다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최종우 훈련병. 4급 판정을 받고 수영 연습에 한창입니다. 동기들의 도움으로 수영을 익혀보지만 아직은 물에 뜨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수영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해군 기초군사학교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은 딱히 없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처음엔 좀 어려웠었는데 동기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담도 없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배웠습니다. 최정우 훈련병은 마침내 3급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급 분류 후 2급과 3급 훈련병들은 자신의 실력을 다시 검증받기 위해 승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당연히 실력 향상도 따르게 마련. 하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모두가 등급 심사를 통과한 해군 618기 훈련병들. 이들 앞에는 이제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입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는 제가 표현도 서툴고 또 성격도 그래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씀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훈련 잘 받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료 잘하고 제대 잘해서 찾아뵙고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인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덕목은 높은 도덕성과 명예라는 점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군 5종 선수권 대회 사격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짜요! 한국 대표팀 화이팅!